네, 뉴플리 오늘 제목은요. 사과를 구걸한 셈, 막말도 사과도 비공개입니다. 이 천안함 전 한장에게 부하를 다 죽이고 무슨 낯짝으로 이런 민주당 수석 대변인의 망언이 있었습니다. 이 공식 브리핑이 아닌 엘리베이터에 가는 길 몇몇 기자들에게만 한 발언이라 이 공개된 영상도 음성도 없는데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천안함 장병과 유족들을 비롯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유감의 말. 네, 하지만 이 국회 브리핑보다 먼저 사과를 받았어야 할 당사자 이 최원일 전 천안 함장인데요. 저는 이 모든 분에 그저 포함이 되는 건지 왜 직접 사과를 하지 않으시냐며 꼬집었습니다. 네, 지난 현충일이죠. 최 전 함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만남, 바로 뒤에서 지켜보았던 천안함 폭침의 생존 장병 전준영 씨. 아버지처럼 따라온 최 전 함장에 대한 망언에 이어서 사과인 듯 사과 아닌 이 유감 표명에 권칠승 의원실 어제 직접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1시간 넘게 문 밖에서 실랑이를 벌여야 했다고 하는데요. 어제 오후 국회 의원실에서의 상황 저희가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장병들이 화가 나 있고 또 이거에서 말도 안 되는 발언 때문에 국회의원실을 기습적으로 방문을 하고 그리고 바로 만나주신 것도 아니에요. 1시간 동안 보좌관과 옥신각신하다가 말싸움하다가 그리고서 일정 이렇게 잡겠습니다 하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온 김에 제가 의원님은 100번은 가야 되지 않겠냐 말씀드려라. 계속 그 공간에서 나오시지 않는 거예요. 권칠승 대변인도 어제 사과는 했습니다만은 그 정준영 회장을 만나는 과정에서 과연 그 사과가 진정성 있는 사과였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의 본인의 행위에 맞는 그와 같은 무게 있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득이 윤리 제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통보받은 사과 일정. 하지만 취재 기자도 카메라도 없이 이 권 대변인과 최 전 함장만 단 둘이 비공개로 만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항의 방문으로 오늘의 만남을 약속받은 전준영 씨.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 결국 엎드려 절받기였다. 이 사과를 구걸한 셈이 되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계속 비공개, 기자들 대동하지 않고 개인 대 개인으로 자리를 좀 마련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시길래 그렇게라도 안 하면 만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거기에 동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셀프 사과 받으러 가는 거지 사실상. 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은요, 이 천안 함장의 책임론을 들고 나와 이 군대 조직의 특수성을 이야기하며 생존 장병과 유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진상필벌이 다른 나라 군대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전투, 작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에게는 엄한 징계가 있어야 합니다. 적들에게 패배한 지휘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강한 군대가 될 수 없습니다. 어찌됐건 그 군인이라면 이 경계에 실패하거나 여러 가지 이 침략을 당한 것도 어찌됐건 그 부분에 대한 책임감도 결국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탈영병이 발생했거나 이 북한 군인이 DMZ를 넘어왔다 그러면 그 지휘관 보직해 힘들거든요. 국회의원이면은 더 잘할 거예요. 자기가 말실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지금 민주당은 본인들이 말실수를 하고 있다고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저 사실 군대를 제대로 갔다 왔는지 그것부터 의심이 되더라고요. 네, 무엇보다 생존 장병들이 곁에서 지켜봐온 이 최원일 전 함장. 13년 전 그날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지휘관으로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살아 돌아온 장병들이 관심병사 취급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이렇게 직접 근무지를 알아봐주고 묵묵히 그 보충을 들어주었다는 건데요. 얼마나 화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자기가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암묵적인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보면은 막 가슴이 미어 터질 것 같아요. 뭐 시원하게 욕이라도 하시든가 거칠게 반응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쭉 견뎌오시고 받아들이시고 해와하셨는데 갑자기 와서 민주당은 죽어야 되지 않았냐, 낯짝이 두껍지 않냐 다 그런 걸 책임이라고 생각하시고 뭐 사실
조용히 계속 계시지 않았나요? 왜 함장님한테 화살을 쏘는지 모르겠어요. 네, 천안함 폭침, 언젠가는 이 북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 자유로운 의견을 말할 수는 있지만 정략적인 이유로 역사를 왜곡하는 민주당, 선을 넘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것을 형사 처벌하는 실정법까지 운용되는 나라이고,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 법을 지금 민주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민주당이 천안함의 피격을 자폭이라고 한다든가, 천신만고 끝에 동료들과 생환한 천안함 함장에 대해서 동료들을 죽이고 왔다라는가, 이런 식의 지독한 역사 왜곡과 폄훼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걱정스럽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권칠승 대변인 3일 만에 어제 온마이크로 사과 브리핑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성이 없다, 이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개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과하라고 그럴 때 사과라는 게 분명하고 대상이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금 권칠승 대변인의 어떤 이 설화가 결국 지금 최원일 함장을 겨냥해서 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사과문 28조 동안의 사과문을 보면 최원일 함장의 최자도 없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사과를 한 거죠? 사과는 그냥 다 사과합니다 그러면 사과를 안 한 거나 마찬가지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더군다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5.18 이 민주항쟁이 책임이 시민군한테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신군부한테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책임이 처칠한테 있습니까? 히틀러한테 있잖아요. 진주만 공습이 미국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일본한테 책임이 있잖아요. 자, 천안함 피격이 누구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북한한테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물론 그 당시에 함장으로서 했던 경계 집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심적으로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왜냐, 부하들 42명이나 거기서 수장이 됐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이 누구에게 책임을 지금 떠넘기는 거죠? 천안함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지금 항의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놓고 왜 최원일 함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혹한 책임을 묻는 거죠? 바로 그게 지금 저는 문제라는 겁니다. 네. 즉 천안함 자체에 대한 피격의 책임을 북한한테 있다는 걸 말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최원일 함장한테 책임을 묻는 거예요. 이분들요, 지난 13년 동안 엄청난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좀 전에 보면 화면에 당시에 천안함 생존 병사들이 환자복을 입고 나왔잖아요. 네. 전날 굉장히 그 직원들이 장병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왜 저기에 지금 뭔가 폐잔병처럼 저렇게 이 환자복을 입고 나오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혼자만 군복을 입고 나왔었잖아요. 저것 자체도 엄청난 이 문제였는데 지금도 계속 최원일 함장에 지금 책임을 묻고 있어요. 최원일 함장 마지막까지 안 나가려고 구하려고 하다가 결국 밑에 있는 부하들이 끌고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근본을 보자는 거죠. 지금 민주당의 접근 방식은 북한에 대해서 한 번도 책임을 떠넘기지 않으면서 계속 최원일 함장한테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게 이거는 정상이 아니다는 겁니다. 네. 김준일 에디터님,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권 대변인 어제 공식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최 전 함장을 만나는데 대신 비공개로 언론 없이 따로 만나겠다, 사과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할까요? 일단 뭐 언론 보도가 계속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많이 불편하거나 이제 뭐 파장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것 같아요. 뭐 정무적으로 이제 판단한 것 같은데. 사과를 하려면은 공개적으로 하는 게 또 깔끔하게 토달지 않고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뭐 숨기려거나 감추려거나 뭐 좀 소극적이거나 이런 거 자체가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또 뭐 이현종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은 미국 얘기를 좀 할게요. 미국의 USS 인디애나폴리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실제 1945년에 일본 잠수함에 격침된 미국의 인디애나폴리스호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영화에서는 이제 니콜라스 케이지가 그 맥베이 대령이라는 역할을 맡았는데, 이게 원자폭탄을 괌에다 나르고 미국 본토로 돌아가다가 일본군 잠수함한테 어뢰 공격으로 침몰을 해서 900명이 빠졌고, 그중에서 상호 공격으로 600명 정도가 죽고 300명 정도만 살아남아서 본토로 간 사건이거든요. 근데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어뢰 기동 회피를 못했다고 처벌을 받았어요. 맥베이 대령,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맥베이 대령은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 2000년에 클린턴 대통령이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때 그 이제 일본군 그때 함장이 증언을 한 거예요. 이거는 절대 피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원래 잠수함이 와서 어뢰 쏘면은 그 누구도 못 피합니다. 원래.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누가 했든 그런 중요한 거보다 천안함 함장이나 병사들한테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노무현 정부 때 이게 만약에 격침이 됐으면은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는 지켜 세울 겁니까? 그러니까 정파성하고 무관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잘못된 방식으로 이거를 좀 접근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 권칠승 대변인은요, 그동안 이 여당의 다른 의원들의 막말 논란에 대해 누구보다 강하게 비판을 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해 권 대변인 본인이 어디까지 책임을 질지도 관심이 가는데요. 이 과거 태영호 최고위원의 제주 4.3 발언, 또 민주당 JMS 막말 논란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던 권 대변인 목소리 직접 듣고 오시죠. 태영호 최고위원은 더 이상 막말로 국민의 눈과 귀를 오염시키지 마십시오. 입에 담기도 역겨운 막말로 국회를 그야말로 막말의 쓰레기장으로 만들자는 선전포고로 들립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의 변명도 기가 찹니다. 막말이 올라간 것은 태 의원의 SNS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책임져야지 왜 남 탓을 합니까? 윤리 징계로 그칠 사안이 아닙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은 막말로 정치를 오염시킨 데 대해 책임지고 이제 그만 국회를 떠나십시오. 네, 김준일 에디터님, 이제 예. 그만 국회를 떠나십시오. 권 대변인 발언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윤리특위에 제소를 했고 대변인직에서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변인 직접 물러날 가능성 혹은 이재명 대표가 교체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교체할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혁신위원장에 대해서 사과할 가능성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현종 의원님은 거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고 저도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라고 봐요. 좀 시간이 필요하고 잠잠해지게 기다리는데 민주당의 내로남불이라는 어떤 이런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네. 권칠승 말고 사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169명의 의원이 있다고 본다라면은 저는 하는 게 맞다, 바꾸는 게 맞다라고 보지만은 좀 진정성 있는 사과가 좀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그거를 좀 감안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권칠승 대변인보다 사실 먼저 윤리특위 제소된 민주당 의원이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 오늘 전해진 소식으로는요, 이 진상조사단 코인 진상조사 단장과 장해찬 최고위원 고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장 최고위원 코인할 시간에 이 고소서 쓸 시간은 있었냐 이렇게 맞받아쳤는데 이현종 의원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본인이 일단 명예훼손을 당했다 치면 뭐 고소하는 거야 개인의 뭐 어떤 자유고 특권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 고소하기 이전에 김남국 의원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 자신의 어떤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 앞에 소상하게 밝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고소를 하든 말든 그건 뭐 괜히 알아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지난 21여 동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기자들 앞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번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자, 국회의원이 본인이 상임위도 참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나오면서 한 번도 설명하지 않고 대신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한다? 그럼 뭐가 지금 진실인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이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본인이 자금 세탁하지 않는 거라면 왜 안 했는지에 대해서 일단 국민들에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가짜뉴스다, 그것이 명예훼손이라고 고소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걸 못 밝히죠? 못 밝힌 이유는 결국 그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선우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